자,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또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책인싸 오늘 초대 손님 한주주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잠깐 부탁드려요. 네. 책인싸 구독자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래도 경제 쪽 그리고 투자 쪽의 인사이트를 많이 좀 전달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리고 제 책 월급쟁이의 첫 돈 공부에 나와 있는 그런 많은 내용들도 여러분들께 잘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정말 MC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바쁘시죠? 네. 요번 10월 달에만 좀 인터뷰 일정이 많이 잡혀 있어서요. 네. 요즘에는 조금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네. 시간 어떻게 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막 엄청 바쁘실 텐데. 네. 그렇지만 그래도 김광석 교수님이 저를 또 직접 컨택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오신 분들께 꼭 요청드리는 책인싸의 공통 질문이 있어요. 네. 그게 질문이라기보다는 요청이 있어요. 이게 삼행시로 자기소개서를 부탁드리는 건데, 네. 뭐 워낙 많이 알고 계시고 여러 채널에 많이 출연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책을 받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주주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삼행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저는 좀 가볍게 가고 싶은데 괜찮겠죠? 가볍게 네. 하시면 됩니다. 네, 가볍게. 네. 자, 먼저 갈게요. 한 번 사는 인생 한주, 주인의 마음으로 그다음 또 주. 즐겁게 화이팅! 야, 역시 이제 연령대가 나오는 것 같다. 보통 이제 저나 저 이상으로만 뵙다가 네. 제 연령대 밑으로 뵈니까 이 삼행시도 좀 다르네요. 예. 그런가요? 좋습니다. 많이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름도 이미 주주잖아요. 그죠? 주주입니다. 이름도 이미 예. 주주고. 부모님께서 혹시 그런 걸 생각해서 이름을 져주셨을까요? 사실 제 본명은 아니고요. 제 아, 본명은 너무 좀 이렇게 따뜻하고 온화한 어. 이름이어가지고 네. 제가 좀 많은 분들께 임팩트 있게 저 자신을 소개하고 싶어서 제가 주주라는 필명을 쓰게 됐습니다. 필명이셨군요. 네. 그럼 이제 하는 본인 직접 성이시고. 네. 예, 성이고요. 예, 그러셨군요. 그래서 주주인데 한 개의 주식만 갖고 계신 한주주신가 뭐 이런 네.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예, 그건 아니고요. 아마 많은 네. 분들이 그러셨나 보다 이제 처음 아시는 분들 계실 수도 네. 있습니다. 예, 한주주 필명이셨군요. 예. 책을 보니까 삼성전자에 취직한 이후에 욜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라는 그 맞습니다. 문장부터 나오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입사 전까지만 해도요, 굉장히 돈에 많이 굶주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제가 특별하게 가난했었던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네네. 다들 뭐 한 3,000원짜리 학식 먹으면서 당시에는 그렇게 네. 살았을 텐데요.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 20대 때 너무 예쁜 것도 많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항상 참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다가 입사를 했죠. 야. 너무 운이 좋게도 제가 예. 2010년도에 삼성전자에 입사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때가 서브프라임 이후잖아요. 그렇네요. 서브프라임 때 채용을 많이 줄였다가 갑작스럽게 2010년부터 채용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때 운이 좋게 저도 삼성전자에 발을 들일 수 있게 됐는데 제가 입사를 확정되었던 시점이 4월이었어요. 네. 2010년 4월이었는데 예. 입사는 8월이었어요. 예. 그럼 그 기간 중에 예. 조금 돈이 없잖아요. 여전히 그렇죠. 가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전히 가난하기 취업 때문에 준비하려면 이것저것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그렇죠. 하니까 좀 예. 쪼들리죠. 많이 쪼들렸었던 네. 상태인데 예. 하지만 그때 저에게는 좋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네. 바로 마이너스 통장이었어요. 네. 그때 마이너스 통장 붐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같이 삼성전자 입사가 확정된 동기들끼리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어요. 그 커뮤니티에서 마이너스 통장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대출을 받으면 신용등급은 6등급 정도부터 시작이다. 네. 그리고 대출 이자는 7%다. 적지 않은 이자에
등급도 굉장히 낮은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고 네. 일단 돈이 생긴다니까 저도 이제 남들 하는 그 분위기에 발맞춰서 은행에 가가지고 3천만 원 대출 받았고요. 그 즉시 얼마 안 돼서 제 통장에는 3천만 원이 띠링 꽂혔습니다. 네. 근데 그 돈으로 이제 소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뭐 처음부터 명품을 질렀던 건 아니에요. 그냥 소소하게 아울렛에서 이렇게 네. 좀 옷도 사고 압구정 브런치도 즐기고 네. 이러면서 이 소소하게 소비를 즐기다가 점점 손이 커지게 된 거는 그 8월 달에 입사를 하고 나서부터였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손이 커져서 예. 백화점에서 수십만 원짜리 옷도 사고 수백만 원짜리 뭐 가방도 사고 하면서 그렇게 점점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어느 순간에는 제가 카드값이 연체되고 휴대폰 비용이 나가지 않아서 저에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고객님 잔고가 부족해서 휴대폰 비용이 연체되셨습니다.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네. 마음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렇군요. 한순간에 제가 그렇게 거지가 된 거죠. 20대 그렇게 입사해서 3년 정도를 소비로 탕진잼을 즐기다가 3년 동안요? 3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신용카드가 연체되는 위기에 처하고 그리고 핸드폰 요금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네. 핸드폰 요금은 한 그 당시에 5만 원, 7만 원 그 사이 정도였는데 그게 빠져나가지 못해서 2월이 됐을 정도인데 저는 그때 너무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이렇게 야.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욜로의 삶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되셨군요. 네, 너무 큰 야. 충격이었어요. 그렇군요. 그 이후에도 7년여 동안 또 회사를 더 다니셨고 네. 마이너스를 메꾸셨고 또 월급쟁이 이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또 많이 하셔서 네. 또 책을 집필하게 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월급쟁이의 첫 돈 공부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통장 인생을 살았었던 그 경험에 기초를 두고 월급쟁이가 어떻게 돈을 알아가야 되나 첫 돈 공부라는 그 주제 이 책 제목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네.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어떤 계기 어떤 의도 그런 게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그 제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있고 네. 뭐냐면 네. 삼성전자에 제가 입사해서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당시가 26살 때였거든요. 내가 우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소비를 통해서만 그 과정을 이룰 수 있다. 그런 저만의 개똥 철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 마이너스 통장 3천만 원을 가지고 제가 제 자신을 좀 멋지게 꾸밀 수 있는 그런 화려한 곳에서 식사를 하고 화려한 옷을 사고 이러면서 그 돈을 다 쓰기 시작했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20대 후반이 되어서 저는 이제 빚만 남은 거지가 되어 있었죠. 네. 근데 그 마이너스 3천만 원의 빚을 청산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다양한 제가 공부를 통해서 많은 실전의 경험을 쌓아왔어요. 네. 그래서 그 다양한 투자의 경험들이 너무 소중해서 제가 이 월급쟁이의 첫 돈 공부에서 그런 제 투자의 경험들을 담아서 많은 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그 마이너스 통장에 의존해서 막 살아간 네. 또 어려웠었던 그 네. 경험이 없었다면 네. 또 이런 책도 나오지 않았었을 거고 네, 그죠? 많은 분들이 그랬다면 평이했겠죠. 평이했던 인사이트가 있을 텐데 네. 어쩌면 지금 우리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그 상황 그런 나랑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느끼는 나랑 뭐 큰 차이가 없었던 삶을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 동감이 되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실제로 저한테 많이 메일도 주시고요. 연락도 주셔서 그런 분들께 이제 제가 해왔었던 그런 과정을 많이 좀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정말 이 월급쟁이의 첫 돈 공부 갑자기 확 더 궁금해집니다. 네. 그래서 3분 미니 강연을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월급쟁이의 첫 돈 공부 이렇게 하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월급쟁이 분들께서 투자를 시작하실 때 아마 공부를 완벽하게 마치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도 공부를 모두 다 완벽하게 마치고 투자하시는 건 아니에요. 결국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투자를 하시는 과정 중에서 더 많은 실전의 경험을 쌓아가게 되실 텐데요. 그 실전의 경험을 쌓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을 만한 거는 저는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건전하고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해 나가시면서 저는 그 공부가 이루어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식 투자를 시작할 수 있는 사회초년생 월급쟁이 분들을 위한 강의를 짧게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여러분들께서 최고의 종목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전문가분들께서는 굉장히 투자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엄청 공부를 해야 된다,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여러분들 막막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종목 선정의 방법은 세계 시가총액 최상위 1위에서 한 10위 정도면 더 좋고요.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께서 믿음과 사랑으로 오랜 기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투자를 시작하실 때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으신 분들께서 내가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종목들, 나만의 우량주를 선택하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시기 위해서 저는 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선택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투자 사실 시작하면 평생 하셔야 되는 건데, 근데 정말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정도 하고 접을 것처럼 투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신다. 그럼 비트코인에 100만 원을 투자해서 내가 일주일 만에 100배를 벌었어요. 그럼 1억을 벌게 되겠죠? 1억 벌고 투자 영영 안 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단기간에 벌었던 그 짜릿하고 강렬한 경험이 여러분들께 오히려 그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안 좋은 마인드가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단기적인 성공은 운이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평생을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세 롤러코스터를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같은 때 이미 많이 느끼고 계시죠? 시장에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어 그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리라고 칠게요. 그 금리의 변동은요, 파월 의장 본인도, 그 금리를 정하는 파월 의장 본인도 3개월 후에 자기가 어떤 금리를 정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것들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리 안정적인 종목을 선택하셨더라도 변동성은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본업과 일상생활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립니다. 자, 월급쟁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 세 가지, 첫 번째 최고 종목을 선택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하시고 시세 롤러코스터를 각오하신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월가의 투자자분들보다 더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이 세 가지를 명확히 기억할 수 있는 네. 명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요. 여러분들께도 좀 귀가 쏙쏙 딱 이렇게 들리게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 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책 내용으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 네. 본격적인 이제 북토크가 시작되는 건데요. 먼저 궁금한 게,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빚으로 시작했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시작했다. 근데 빚을 갚고 종잣돈 1억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뭐 보통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 그 정잣돈 1억을 모으는데 집중하는 그 파이어족 후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한테 좀 좋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 통장에서 1억 원의 정잣돈으로 나를 바꿀 수 있는지, 어떻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는 빚을 갚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됐어요. 네. 그 당시는 2013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빚을 갚을 땐 정말 다른 건 생각 안 하고 농업적 근면성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농업적 근면성. 네, 다른 것들은 제가 몰랐어요.
왜냐하면 네.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전이잖아요. 네. 제가 뭐 투자 관련해서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 당시는 장기 저성장 시대였어요. 네. 주위에 보면 이렇게 투자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없었고 주식 네. 투자는 더더욱이나 없었죠. 그래서 제가 뭐 보거나 듣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오로지 책뿐이었기 때문에 그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저는 종잣돈을 그냥 그렇게 일을 해서 돈을 갚는다. 딱 요 그냥 단계로만 모았었고요. 그렇게 해서 거의 1년 정도의 시간 동안 빚 3천만 원을 다 청산을 했습니다. 네, 꽤 그래도 단기간에 하셨네요. 제가 그때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네. 빚 갚는 기간에는 그거 하나만 몰두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종잣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종잣돈을 모은 것도 역시 그렇게 제가 특별한 기술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정말 예금과 적금을 했었는데 그래요? 네, 예금 풍차 돌리기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엔 예금 풍차 돌리기를 하면서 그렇게 거의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 한 종잣돈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도 특별한 게 없어요. 없는 거예요? 네네. 예. 하지만 이제 제가 그 종잣돈을 5천만 원을 모으고 3천만 원을 갚고 하는데 좀 걸린 기간이 한 2년 6개월 가까이가 될 텐데 그렇게 빨리 5천만 원 종잣돈까지 모을 수 있었던 건 너가 대기업에 다녀서 그런 거 아니냐 네, 그런 네. 이야기를 저도 제가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요. 근데 사실 월급쟁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 본질적으로 다 거의 비슷해요. 네. 월급을 얼마를 조금 더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고요. 사실 정말 중요하게 쟁점이 되는 건 누가 더 빨리 이걸 시작했느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누가 더 빨리 시작하고 어느 정도 목돈을 만들어서 그 목돈으로 이제 정말 알짜배기 부동산, 알짜배기 주식을 사놓고 있는 그런 자산을 보유한 사람만이 네. 정말 거기 월급쟁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그런 월급이 괜찮은 회사에서 조금 더 빨리 그렇게 시작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뭐 요즘에 되게 건전하고 괜찮은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인덱스 펀드를 가지고 월급을 탈 때마다 사서 모으는 그런 방식도 알고 계실 거고요. 아니면 뭐 정말 세계 최고의 우량주를 사서 좀 지금 시기가 안 좋은 때도 사서 모으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종잣돈을 물론 저보다 더 빠른 속도로 모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장점을 저는 100분, 10분 활용했던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가진 그 자신만의 장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은 거기서 세이브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서만 해도 아무리 진짜 제가 정말 숨만 쉬고 살아도 100만 원이 나갔었거든요. 당시에. 네. 그래서 힘들었었지만 여러분들도 각자의 장점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그 종잣돈 한 5천만 원 정도까지를 모으신다면 네.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속도가 붙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제가 이제 1억을 만들 때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예. 5천만 원을 만든 다음에 저도 투자를 시작했어요. 드디어. 네, 그 2년 6개월 동안 저도 정말 많은 책들을 읽었고 투자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저도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주식 한 20여 개를 사서 그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관리가 안 되고 머리도 복잡하고 그렇더라고요. 20여 개 종목 중국 주식에 투자했었거든요. 근데 잘 알지도 못하는데 중국에서 굉장히 유망한 우량주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단 6개월 만에 깨닫고 정말 세계 최고의 우량주로 그게 제가 마음이 가장 편안할 것 같더라고요. 오래 보유해야 되는데 편안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세계 최고의 우량주를 사서 모으는 방식으로 했죠. 월급을 네. 탈 때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로 그런 식으로 모으기 시작했더니 정말 짧은 시간 동안에 그 1억이라는 돈이 달성이 되게 됐어요. 네.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빚 갚고 5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거의 8천만 원이죠. 그렇죠. 그때까지는 진짜 농업적 근면성만 활용을 했던 거고 오징어처럼 살면서 맨날 막 같은 옷만 입고 네. 색깔만 바꾸고 그렇게 해서 다니면서 네. 진짜 힘들게 돈을 모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저도 이 투자에서 오는 장점을 좀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억을 달성을 했어요. 야. 네. 어쨌든 그 시나리오 인생 성공 성공까지는 1억의 아니지만 성공. 네, 1억의 성공. 어쨌든 그게 목표인 사람 입장에서는 네. 나도 그런 어떤 방식을 좀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투자를 해오시면서 네. 지금 말씀 중에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우량주 장기 투자 이게 네. 하나의
투자 방법으로 굳혀지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제가 이 우량주 장기 투자를 선택하게 된 데 있어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2014년에 92세 나이로 돌아가신 아주 평범한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의 이름이 로널드 리드라는 분이신데요. 네. 그분이 주식 자산이 돌아가셨을 때 100억 원이었어요. 네. 예, 100억 원. 이분 너무 대단하신 분 아니야? 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죠. 네. 얼마나 대단한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계셨고, 뭐, 그렇게 뭔가를 거느리고 계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뭐. 이분은 굉장히 평범하신 분이었고, 네. 그냥 주유소 직원이셨고, 음. 그리고 JC페니 같은 그런 백화점에서 자벽부의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박봉의 그냥 급여 생활자셨을 뿐인데, 이분의 자산이 그렇게 100억 원이나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나를 보니까 네. 2007년식 도요타를 한 대 가지고 계셨고 작은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은행 금고에 15cm 정도의 그런 주식 증서를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 특이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분의 돌아가실 때 나이가 92세였잖아요. 네. 주식 증서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게 지금이야 다 온라인으로 거래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상한 건 그렇죠.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주식 증서를 지금 현재의 가치로 환산을 해 보니 네. 거의 100억 원 가까이 되는 그런 자산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분이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하실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종목을 선택을 했길래 이렇게 많은 자산을 모았을까? 근데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가지고 계셨던 주식은 그냥 배당을 꾸준히 줬었던 가장 좋은 뭐 미국에서 유명한 우량주였어요. 예를 들어 존슨앤존슨이나 네. 뭐 P&G나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그리고 뭐 JP 모건, 다우케미컬 이런 기업들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런 평범한 기업들을 포함해서 심지어 2008년에 파산했던 리먼 브라더스 주식까지도 가지고 계셨더라고요. 그때까지도 계속. 네. 예, 그런 우리들이 너무 일상생활에서 잘 아는 그런 기업들을 한 95개 정도의 기업들을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이분은 거래하지 않았어요. 네. 한번 사면 그냥 계속 보유하는 방식으로 네. 그렇게 투자를 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해 오셨던 게 그의 차별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네. 바로 프린스턴 대학의 버튼 멀케어 교수님께서 주장하신 랜덤 워크 가설인데요. 네. 그거 보면 주식시장의 가격은 랜덤적인 성격이 있어서 네.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신 분이에요. 네. 이분이 되게 재미있는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이 신문지에 그 주식이 나와 있는 그 코너에 원숭이가 눈을 가리고 다트를 던져서 거기에 선택한 주식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 전문가분들의 그 투자 수익률보다 높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걸 다들 우스갯소리라고 생각을 했죠. 네. 하지만 이거를 실제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언제였냐? 2000년대 초반에 그 영국에서 월스트리트 저널 네. 영국에서 실험을 했었어요. 네. 그랬더니 실제로 원숭이의 투자 수익률이 이 투자 전문가분들의 수익률보다 높았다는 결과를 네. 얻게 됐던 거죠. 예. 네. 하지만 여기에서 큰 차이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죠? 원숭이들은 그 눈 가리고 다트를 던져서 나온 그 종목을 1년 동안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네. 하지만 투자 전문가들은 계속 이렇게 바꿨다. 사고팔고를 했던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이런 차이를 볼 때 결국에는 좀 좋은 주식 선택해서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방점이 찍히는 건 저는 장기적이라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어요.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 아, 그때니까 가능했죠. 지금은 어려워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냥 그 사람들 운이 좋았던 거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저는 되묻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되고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체 뭘까요? 그런 관점에서 좀 저는 이 가설을 제 인생 속에, 제 투자 속에 받아들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지나치게 일반화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투자라는 건요, 각자의 세계관에서 어느 정도 일반화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그 투자의 방향에는 굉장히 많은 방향들이 있는데 네. 그 방향 중에서 결국 내가 선택해서 그 한 가지의 포지션을 좀 장기적으로 밀고 나가는 게 저는 그 투자의 가장 성공적인 핵심 요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여러 가지 방향 중에서 네.
장기적으로 우량주에 투자하는 방향을 선택한 거고요. 네. 이거는 저만의 방식이지 또 다른 많은 분들의 방식이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저도 이제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장기 투자, 우량주 투자 네. 이것은 동의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많이들.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나의 생각을 더 굳히게 만드는 맞아. 내가 장기 투자해야 되고 우량주 투자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벗어났었네. 한 번 더 나를 되돌려보고 우리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맞아. 장기 투자 더 해야겠어. 우량주 투자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더 굳건하게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고요. 앞에 랜덤워크 그 실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재밌게 들었고요. 그런 실험이 있었던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됐었나요? 조선일보가 와, 네, 조선일보가 에버랜드의 후원으로 에버랜드의 네. 제 원숭이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원숭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숭이랑 했었는데 그때 이제 한참 소위 잘 나간다 하는 증권사 시니어급 그 애널리스트들과 네. 했는데 역시 그때도 원숭이가 있어요. 원숭이의 투자 감각이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막 네. 그 뺑글뺑글 도는 곳에 공을 네. 그 공에 그 회사 이름을 써놓죠.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뽑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거랬군요. 그만큼 주식은 아무도 모른다. 랜덤워크를 네. 좀 더 증명해주는 그런 과정인데 네.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단기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피해야 될 영역이고 네. 장기 투자하고 우량주 투자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이 어쨌든 우량주라는 단어가 나왔고 장기 네. 투자 얘기가 나왔는데 또 우리나라의 우량주 하면 그 마치 공식화된 것처럼 삼성전자 아닙니까? 근데 삼성전자 네. 10년 이상 다니시고 퇴직하셨는데 그래서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뭐 10만 전자 갈 뻔해 하다가 지금 5만 전자까지 떨어진 상황이에요.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근데 이 장기 투자라는 관점, 우량주 투자라는 관점, 삼성전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궁금해집니다. 네.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꼭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네. 그리고 지금 근데 환율 때문에 미국 주식은 안 되겠다. 네. 꼭 한국 주식을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삼성전자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제가 추천해드린 이유가 뭐 삼성전자가 저점이다. 그래서 매수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56,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정도 가격에 사신다면 그리고 나서 배당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배당도 연간 한 2.5%그 정도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네. 우선주를 구입하신다라고 하면 한 3.2% 뭐 그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시점에 사셔서 내가 배당을 받으면서 조금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네. 그래도 이거보다는 훗날 좋은 가격으로 또 다시 형성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저는 삼성전자를 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이제 물리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제 생각에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보니까 코스피가 고점 대비 한 지금 40%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엄청 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보니까 30% 넘게 떨어졌어요. 그렇게 보면은 시장이 하락한 것보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조금 적게 하락을 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뭔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의 유동성이 문제인 거고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주식시장으로 돈이 많이 흘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도 저는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게 또 다 금리랑 연관이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이미 물려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삼성전자를 팔기보다는 그냥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대부분 고점에 사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정말 좋은 시점에 들어가서 애매한 시점에 팔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애매한 시점을 조금 넘기시면 또 시장은
항상 나쁜 것도 아니고 항상 음.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네. 또 제자리를 어느 시점엔 찾게 되실 거거든요. 음. 그래서 조금 그런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고점에 만약에 물렸어요. 네. 물렸는데 이후에 내가 이 주가가 2배가 됐어. 네. 그랬다라고 하면 네. 먼 훗날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이게 저는 더 큰 공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주식 고수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인내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주식은 그런 인내심을 갖기에 그렇게 위험한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파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네. 그거 말고 대안이 없어요. 자, 대안을 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지금 현재 달러가 1,400원을 육박하는데 지금 달러를 사실 수가 있겠어요? 아니면은 뭐 달러를 사서 미국 애플 주식을 뭐 사실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들 다 어려우실 거고 삼성전자 말고 또 우리나라의 다른 뭐 저평가된 주식을 사실다? 그 방법도 저는 그렇게 뭐 추천해 드리지는 않고요. 네. 게다가 뭐 대안은 채권 정도? 음. 라고 생각하는데 채권이나 은행 예금 정도 있을 수 있겠죠. 음. 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보다 더 좋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반신반의한데 삼성전자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물리신 분들이라면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런 네.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쩌면 이거 썸네일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물리신 분들 물리신 분들. 삼성전자 이렇게 하라. 왠지 네. 느낌상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역시 삼성전자의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거 이제 모교라는 단어는 떠오르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전직장이었으니까 더 이제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삼성전자는 우리 대표적인 우량주에 해당되잖아요. 네. 세계 시가총액 애플이 있는 것처럼 네. 또 우리나라 시가총액 항상 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우량주 삼성전자답게 우량주 장기 투자라는 것을 고수해야 된다. 그게 투자 철학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것에 부합하는 설명이었지 않나. 네. 네, 아주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억 미만으로 투자하시면 세금도 없어요. 그거 되게 큽니다. 네, 예. 3억 네. 미만의 경우에는 세금도 없으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한다. 네. 의견 좋고요. 자, 이제 조금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바로 미국 주식 이야기입니다. 네. 미국 주식을 중심으로 투자하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특히 요즘 빅테크 기업 주가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또 얼마 전에도 애플이 증산 계획을 철회하면서 네.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것을 애플이라는 이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직감하고 있고, 그래서 생산 용량도 줄이고 생산 설비 용량도 줄이고 네. 계획도 좀 줄여나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같이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 네, 맞아요. 자, 이렇게 급락하는 장세 속에 유독 빅테크 기업들은 더 등락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을 사 모아야 된다. 미국 주식에 답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뭘까요? 저는요, 지금은 사실 미국 주식을 사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건 환율 때문인데요. 때문에. 환율이 연초 대비해서 20% 가까이 올랐어요. 음. 그리고 주가가 한 그 정도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는 그냥 솔직하게 항상 말씀드리는데 애플, 네. 테슬라, 네. 아마존, 구글 이렇게 딱 4종목 가지고 있는데 구글은 좀 비중이 적어요. 네, 그렇게 해서 딱 4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종목들의 기업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하지만 환율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제가 손실은 없는 상쇄된 상태가 거죠. 상쇄돼 네. 버렸거든요. 작년 이맘때랑 비교해봤을 때 오히려 수익이 있는 상태니까요. 네. 네. 그런데 네. 지금 20%나 오른 환율에 제가 미국 주식을 살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어렵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게 당연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박스권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렇게 환율이 20% 정도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황일 때 그거를 마이너스 20%로 내가 깔고 투자를 할 필요는 있을까? 아무리 지금 너무 매력적인 주가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은 미국 주식은 매수하는 거는 살짝 좀
피하고 있고요. 그 대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은 계속 음. 보유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미국 주식 팔면 세금 혜택을 준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저는 그냥 좀 계속 보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데 네. 우리 한 작가님의 그런 표현 때문에 더 마음을 강하게 굳히는 그런 과정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맞다. 요즘에 그러고 보니까 변동성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아까 그럼요. 변동성이 되게 큰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저는 이 변동성이라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네. 주식시장은 태초부터 변동성이 있었던 곳이고요. 네. 그거는 되게 당연합니다. 예. 사실 지금 변동성이 큰 거는 뭐 여러 가지 세계 경제적인, 뭐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이슈들이 다 포함돼서 이렇게 좀 변동성이 더 크게 보이지만 네. 그렇게 큼직큼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네. 항상 우리의 역사에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고 그런 것들을 또 견뎌왔던 게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께서 이 변동성을 저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폭등하고 폭락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 네.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주가도 기업의 주가가 움직이는 게 기업이 지금 크게 잘못돼서 저는 이렇게 크게 많이 흔들리는 것 같지 않거든요. 네. 애플, 구글, 테슬라, 아마존 이런 기업들을 볼 때 저는 이 기업들이 이미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식시장에서 너무 당연한 걸 가지고 네.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장은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거든요. 네. 내가 마음이 흔들리면 이 시장이 요동치는 것 같이 보이고 내 마음이 기회를 발견하면 이 주식시장도 어떤 기회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변동성을 힘들게만 여기지 마시고요. 조금 그렇게 당연한 거다고 받아들이고 또 이 하락 변동성이 지나가고 나면 또 상승 변동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상승 변동성을 좀 인내심 있게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물리신 분들께 특히나 힘이 되는 네. 조언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책에 또 월급러를 위한 주식 투자 방법 네. 이거를 소개하고 계셔요.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한 2,700만 명 중에 2,100만 가량이 이제 월급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임금 근로자. 그러니까 이들을 위한 주식 투자 조언을 주고 계신 거예요. 네. 특히 월급러만을 위한 뭐 주식 투자 방법이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네. 많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또 대부분 월급러이시거든요. 월급 네. 넣으시겠죠? 네. 네. 저는 이제 그 월급쟁이 분들이 누릴 수 있는 그거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월급쟁이 분들이 자꾸 기관 투자자들이나 뭐 펀드 매니저처럼 하시려고 네. 전문가분들의 그런 영역을 따라가시려고 애쓰시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그 월급쟁이만이 가지고 있는 그 네. 장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근데 첫 번째는 월급쟁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목 선택을 할 때 자기가 그냥 정말 좀 직관적으로 종목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막 뭐 세부적인 분석을 하신다기보다는 우리 생활에서 정말 우리가 많이 쓰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정말 우량하다고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은 시가총액 최상위 기업 중에서 그런 기업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보유를 하시면서 또 비율도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정말 여기 안정적인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한 30-40%도 가져가실 수 있는 건데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이게 저는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기관 투자자분들은요. 그게 절대 안 돼요. 그 시세의 변화에 그리고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차입 비용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 돈으로 투자하는 월급러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비자발적으로 좀 분할 매수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월급이 계속 들어오시니까 내가 지금이 상승장이고 하락장이고 그 타이밍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먼 훗날 시간이 지나서야 알 수 있는 게 바로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연연해서 가시기보다는 월급 타실 때마다 내가 정말 마음에 두었던 그런 종목들
살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네. 기반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투자자들을 구분했을 때 네. 월급쟁이들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예, 맞아요. 그 특징을 잘 활용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 포인트들을 몇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아마 네. 많이 참조가 되셨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한주주 작가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철학, 투자 철학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투자 원칙이랄까요? 그래서 책에서 이미 언급하신 작가님만의 어떤 투자 원칙이 있다면 저희에게 좀 소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저는 절대로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게 네. 여러분들은 절대로 빚 내서 투자하면 안 돼요. 이게 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저는 그냥 제 원칙이 빚을 네. 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제가 과거에 그 빚 때문에 너무 고생했었던 그런 경험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셨네. 예. 그리고 주식 투자를 마음 편하게 오랜 기간 동안 내가 보유를 하기 위해서는 빚이 없는 게 진짜 속 편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빚으로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하락장에도 저는 전혀 흔들림이 없거든요. 사실 미국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더불어서 저는 빚이 없기 때문에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주식 투자를 해서 빠르게 부자 될 생각이 없어요. 빠르게 부자를 되려면 다른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사에서 임원이 되시거나 네. 사업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 부동산 경매를 하시거나 예. 그렇게 하셔야지. 주식 투자에서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저는 빠르게 거지가 될 수도 있는 방법의 다른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정말 원칙에 입각해서 건전한 방식으로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가끔씩 좋은 운이 찾아와요. 내가 네. 이렇게 건전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 좋은 순풍이 불어와서 내 자산을 가끔씩은 한번 확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업에 성실하면서 그렇게 좀 건전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 나가시면서 책을 보시고 또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지내시다 보면 가끔씩 좋은 운이 찾아와서 여러분들께 또 좋은 이렇게 기회를 안겨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투자 원칙 잘 들었고요. 네. 저도 이제 주식 투자 원칙에 아주 유사한 부분들이 많아서 네.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의 정의를 동업하는 것이다. 네. 제 생각이 그거거든요. 저랑 같습니다. 네. 동업할 만한 회사를 찾는 것. 네.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것, 샀다 팔았다 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 저도 비슷하게 드리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 중에 하나인데 그 메시지를 또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랑 투자 철학이 정말 비슷하신 것 같아요. 책인싸의 공통 질문 시간이에요. 네. 좀 땀 좀 흘리셔야 되는데. 정말요? 네, 날카로운 질문 시간입니다. 방금 주셨던 이야기 중에 주식 투자 원칙으로서 언젠간 운이 온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거꾸로 21년 중반부터 주식 투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가가 그 이후로 계속 떨어졌죠. 삼성전자 주식이다. 맞습니다. 추천하셨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빚도 안 지고 언젠가 운이 오겠지 하고서 지금 1년이 넘게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소위 물린 분들이시죠. 운 옵니까? 네, 저는요. 네. 실제로 경험을 몇 번을 해봤어요. 네. 제가 경험했었던 하락장을 몇 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제 대학교 때 시작했었던 주식은 서브프라임 때 그때 제가 주식 투자를 했었어요. 꼭지에 들어갔었죠. 아이고. 힘들었죠. 근데 그때는 워낙 시드가 적었으니까 타격이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시드가 적으니까 배우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드 적게 투자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의미 있는 금액을 투자해야지 거기서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두 번째 꼭지는요. 저 중국 주식에 투자했었거든요. 그때 2015년 정도에 중국 주식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엄청나게 큰 하락장이 왔었어요. 제가 상투에 물렸어요. 상투에 네. 딱 들어갔는데 제가 사고 나서 몇 주 정도 지나서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역사적인 하락으로 기억될 만큼 아. 엄청난 폭락이었어요. 그리고 그 폭락 이후에 지금이 2015년도였으니까 현재 7년 정도 시간이 네. 지났잖아요. 네. 그 지금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고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큰 폭락이었는지 그렇죠. 실감이 나시겠죠. 네. 근데 그 와중에 저는 그래도 그때는 되게 운이 좋았어요. 네. 운이 좋게도 제 투자 갑자기 이렇게 한번 튀어오르는 때에 제 투자금을 지키면서 그때도 그래도 나름 중국에서 우량주를 샀었거든요. 간신히 그 튀어오른 그때에 잘 팔아서 제가 이제 미국 주식 쪽에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몇 개의 종목에 그렇게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경험했었던 정말 또 역사적인 폭락이 한 번 있는데 비트코인에서였어요. 아.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 어느 정도 믿음이 있어요. 그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제가 1억 4천만 원 정도를 들어갔는데 네. 이게 뭐 크게 느껴지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네. 30대 초반에 그 1억 4천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네. 그 제 자산의 절반 정도를 들여서 그때 이제 그 비트코인을 샀었는데 네. 저는 정말 충분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한 때 들어간 줄 알았어요. 2018년 5월 달이었어요. 18년 5월이에요. 네. 그때 비트코인이 한 개당 1,0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한 1,000만 원 정도로 단가로 들어갔었는데 그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한 300만 원 미만으로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수중에 있던 그 1억 4천만 원의 돈이 정말 1억 정도 가까이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그런 거를 단기간에 경험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거의 뭐 중고차, 외제차 한 대 값 정도가 사라진 건데 그때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있었죠.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그래도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이 자산이라는 게 또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의심, 눈초리를 그런 피해왔었던 간신히 그래도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딛고 살아남았던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기간도 또 무사하게 넘겼습니다. 계속 꼭지에만 사셨네요. 무려 2.6년을 제가 존버를 했다니까요. 이 2년 6개월을 정말 존버를. 대단한 예. 존버죠. 항상 그렇게 저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제가 꼭지에 사는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렇게 꼭지에 사서 더 높은 시점에 팔았어요. 네. 그리고 저는 그 지금도 꼭지 이상의 또 다른 꼭지가 형성된다는 또 다른 뜻인 거죠. 꼭지가 몇 년 있으면 또 형성이 되는데 그 젊으신 분들께서는 아마 2년, 3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그럼요. 네, 하지만 저는 한번 뒤돌아 생각해 보세요. 과거 2년, 3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또 빨리 갔나요? 그런 거 볼 때 그 정도의 시간은 좀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3년 정도는 버티신다라고 하면요. 지금의 이 하락장이 오히려 더 내가 꼭지에 몰렸어도 나는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구나라는 거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저는 지금이 너무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그렇게 항상 꼭지에 샀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워낙 과거이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그게 5년이 될지 3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정말 좋은 주식, 괜찮은 주식,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쓰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의 주식이라고 하면요. 장기적으로 또 다른 정고점이 올 수 있으니까 저는 좀 인내하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이 작가님의 말씀이 이 물리신 분들, 이 베어마켓을 견뎌내야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께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조언이지 않을까. 네, 저보다 많이 물려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걸요? 네, 좋습니다. 이런 게 어쩌면 그 작가님만의 비결이신 거죠. 그런 꼭지에 계속 샀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이런 베어마켓을 견뎌나가는 그런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가짐? 네. 그런 게 하나의 비결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사실 하락장이 오면은 사람들은 계속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상승장이 오면 항상 상승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신 말씀들 잘 참조하겠고요. 날카로운 질문을 좀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말고 또 부동산 투자 많이 관심 있으셨고 또 비트코인 투자도 직접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여쭈고자 하는데요. 부동산 오피스텔 투자 그리고 소액 투자 네. 많이 하시면서 체득한 그 경험을 많이 써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좀 그 소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사실 제 중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네, 제가 우량주 장기 투자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그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완전히 떠나서 네. 정말 또 새로운 방식의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 음. 그리고 부동산은 당연히 빚 아니겠어? 그래서 네. 레버리지 투자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는 억대의 자본이 필요해요. 하지만 뭐 30대 초반에 그런 억대의 자본이 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소액으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들에 투자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저에게 잘 맞지 않는 투자 방법이었어요. 저는 우량주에서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가는 거를 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그렇게 하려면 강남 부동산을 사서 오랜 기간을 네, 가져가야 되는 네. 거잖아요. 부동산계의 네. 우량주. 그래야 그죠? 되는 건데 핵심을 네. 노른자 입지를 샀어야 되는 건데 네. 그렇지 않고 굉장히 좀 그렇게 여건이 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여건이 되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 소액 투자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음. 지방 소액 투자에서 또 자산을 읽으신 분들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이게 저랑 잘 맞지 않는 부분이었던 거고 제가 좀 메타인지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좀 이해를 하고 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남들이 좋다는 걸 그렇게 따라가면서 중심을 잃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그런 소액 투자로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막 꼼꼼하고 세금 잘 챙기시고 정치에도 좀 관심이 많으시고 막 부동산 돌아다니는 거 임장하는 거 좋아하시고 맞아요. 말하는 거 좋아하시고 네.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갖추신 분들은요 정말 잘하시거든요. 또 법적으로 해박하시고 네. 잘하시는데 저는 사실 굉장히 게으른 투자자예요. 어. 그러니까 저한테 맞는 거는 주식인 거죠. 주식은 게으른 투자자들을 위한 최적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동산 소액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좀 마음 아픈 손실, 수업료로 굉장히 큰 돈을 내고서 제가 정말 잘 맞는 방식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거주, 제가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이 한 제 이름으로만 3채가 있었거든요. 그거 다 이제 정리를 하면서 지금은 이제 저희 부부가 실거주 1채만 그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직접 경험하시면서 네. 부동산 투자는 나랑은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구나 네. 라는 것을 체험하셨고 네. 그 소감하에 역시 우량주를 장기 투자하는 그 주식 투자자로서 그런 투자가 추천될 만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시는 그런 표현인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역시 필명을 주주. 네, 저는 진짜 네. 주인이 되고 네, 싶습니다. 네, 건물주가 아니라 주주. 네. 그죠? 네, 그렇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 아, 네. 또 이더리움 네. 역시 암호화폐 투자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금은요, 하셨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저는 과거에 비트코인 14개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다 정리를 했었고요. 제가 이 정리하게 된 계기는 퇴사를 하면서 네. 퇴사를 했던 시점이 2020년 10월인데 8월 정도에 다 정리를 했어요. 네. 네, 그렇게 다 정리를 했던 이유는 내가 이제 퇴사를 하면 좀 안정적인 거를 하는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정리를 해서 그때 애플을 선택을 했었고요. 그거 저는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8배가 올랐죠. 제가 팔자마자 8배가 올라서 제가 정말 그때 네. 우울증에 잠시 네. 빠져 있었어요. 이렇게 꼭지에 사시고 저점에서 네. 파시고 왜 그러시죠? 네, 그때는 뭐 퇴직을 해야 네. 됐었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고, 네. 근데 지금 저는 이제 훗날 또 몇 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럼 잘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너무 비트코인은 이제 네. 제가 뭐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면 계속 네. 보유했어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하니까. 상태에서는 네. 제가 가지고 있을 만한 자산은 아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음. 마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 배 아픈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네. 8배가 올랐으니까. 근데 어쨌든 수업료를 내고 지금 계속 부동산 투자에 대한 경험, 또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수업료를 냈지만 네. 나와 적합한
투자 방법은 아니다라는 네. 것을 배우신 거죠. 네, 그죠? 그리고 그래서 배웠죠. 결과적으로 우량주 장기 투자라는 그런 자기 철학을 갖게 된 근거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팔았다고 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자산에 대해서 믿음을 완전히 내려놨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저희는 1가구 1비트코인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은요, 지금 현재 그래도 어느 정도 제도권의 인정도 받고 있는 자산이고, 그리고 그동안 거쳐왔었던 그런 많은 그런 위기들을 잘 견뎌왔었던 나름대로 점점 탄탄해지는 자산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건이 되신다면, 지금 음. 가지고 계신다면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한 1비트코인은 계속 가지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셨군요. 예. 제가 재밌는 게 네. 그 즈음이에요. 2020년 네. 그 여름 즈음에 삼성전자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네. 한 직원이 비트코인 투자를 해서 뭐 수백억 부자가 돼서 나간 거예요. 맞아요. 예, 나가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이 동요돼가지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 건전한 어떤 그 투자 방법, 네. 건전한 그런 재테크, 뭐 이런 문화를 형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네. 제가 만나 뵀었던 적이 있거든요. 강연으로.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직장인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같이 일하는데 옆에 친구는 비트코인으로 몇백억 그쵸, 부자가 돼. 몇백억. 그럼 나도 해야 돼. 근데 드디어 나도 했는데 내가 사자마자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너무 이제 불안한 그 직장 내 분위기가 조성됐었던 그런 것을 저도 간접적으로 알게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우리 작가님만의 어떤 소감 그리고 그것에 대한 포지션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속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벌써 1시간여 동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당차시고 뭐 한때는 소비 요정으로 또 살아가시기도 하고 빚에 의존하시고 꼭지 사서 저점에 팔고 그래도 괜찮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있고 정말 대장부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주주 작가님의 우리 토크쇼니까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향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나의 삶을 또 읽어 나가고 싶어 하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졌어요.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저는요, 사실 이 질문을 네. 너무 기다렸어요. 진짜요? 네. 왜냐면 네. 제 앞으로의 목표가 네. 김광석 교수님처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잔가요? 김광석 교수님처럼 네. 정말 이 이코노미스트가 돼서 네. 그 사회에 좀 건전한 지식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컬럼도 많이 쓰시고 네. 책도 많이 쓰시고 그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그런 김광석 교수님 같은 이코노미스트 한주주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제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거에 이어서 제 목표는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의 재무 쪽으로 들어가서 네. 재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좀 이어가고 네. 그리고 그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그 진행 중에 예. 책을 쓰면서 이렇게 예. 많은 독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어. 저는 뭐 평생 좀 작가로 남고 싶은 마음인데 그렇게 평생을 작가로 가기 위해선 제 안에 뭔가 채워진 지식들이 더 많고 그리고 연구해서 그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뭔가 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또 이렇게 가끔씩 유튜브에 출연해서 네. 구독자분들과의 접점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어디서 들은 말인데 네. 이렇게 꿈을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네.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를 그래도 많은 네. 분들이 봐주실 테니까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시는 거면 네.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이미 많이 이루셨고요. 네. 예, 이루어지시는 그런 과정에 이미 들어서 계시니까 뭐 아마 그림 그리시는 거 이렇게 당차게 자기 삶을 막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다 되십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도 좀 느낀 게 사실은 이 과정, 대학원 과정 하나 이수하는 것도 정말 꾸역꾸역 힘들고 그거에 지쳐서 이제 다른 일을 살필 여지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그거고 당연히 뭐 이것도 같이 해 나가겠다라는
그 포부를 말씀해 주신 걸 보니까 아, 정말 열정 넘치시고 계획도 많이 차곡차곡 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좀 느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듣고 너무 재밌었고요. 이 책인싸에 또 아우트로 공통 질문이 좀 네. 있습니다. 제가 미리 생각하지 않고 네. 오늘 1시간여 동안 말씀 나누다가 음, 느낀 그 소감을 제가 드리는 그런 방식인데요. 네. 김광석이 생각하는 한 주주. 저는 이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공감. 왜냐면 이제 책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해오셨고 네. 오늘 책에 관한 이야기나 본인의 생각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아마 많은 이 시청자분들이 나랑 똑같은 입장이네. 나랑 똑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네. 네, 다 겪었죠. 그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닐까. 네. 나랑 똑같은 생각이네. 그래서 이분들은 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위로라든가. 내가 버티긴 버텨야 되는데 누가 그런 말을 도와줄 때 내가 버텨낼 수 있는 거지. 누가 그런 말을 안 해주면 버텨내기가 더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우리 한주주 작가님의 매력은 이 구독자분들의 공감을 사는 것, 공감을 사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제가 사실 특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저도 여기 들으시는 분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인데, 저도 이렇게 좀 다양한 경험을 거쳐오면서 그때 이런 폭락장도 맞이하고 네. 힘든 순간들도 겪어오면서 또 거기에서 얻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 뿐이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 투자의 과정 중에서 저는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셔서 나중에 뭐 책이든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든 그런 경험을 공유하신다면 다른 분들께 정말 더 큰 의미와 인사이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이 아우트로 공통 질문 중에 네. 이게 있습니다. 책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네. 길게 말고요. 네. 10글자 이내로 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 가능할까요? 저는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 공부 안 해도 돼. 투자 공부 안 해도 돼. 충격적이죠? 네. 네. 저는 이게 제가 작년에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책을 출판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무슨 저는 네. 펀드 매니저 되실 것처럼 그렇게 애널리스트가 되실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투자 공부는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기술적인 어떤 것들을 공부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좀 오히려 정말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그런 투자의 방식으로 가신다라고 하면 마음도 편하실 텐데 그런 공부를 하신다고 해서 또 뭔가 굉장히 신비로운 어떤 주식을 찾아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월급쟁이 분들께서는 본업이 있으시니까 그쪽에 좀 집중을 하시고 월급쟁이 분들께서 자신이 맨날 사용하는 그런 제품, 그런 서비스 아니면 뭐 그런 어떤 활동 그런 쪽에서 내가 정말 마음이 가고 믿음이 가는 그런 주식 선택하시면 되는 거지 너무 그런 공부, 종목과 타이밍을 잡기 위한 공부에 매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특히 기술적인 공부는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 투자 공부 안 해도 돼.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해 많이 기술적인 하셨습니다. 공부, 기술적인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예. 어쨌든 투자 판단은 본인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잘 말씀 헤아려 주시고요. 자, 이제 나에게 시리즈예요. 한주주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나에게 네. 이거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이야기 중에 물론 책 제목도 그렇지만 월급너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월급너란? 저에게 월급너란 따박따박. 따박따박입니다. 무슨 뜻이죠? 네. 제가 월급너로서 되게 좋았던 부분은 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따박따박 월급이 꽂힌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물론 회사에서는 항상 좋은 일만 할 수는 없죠. 회사에서 네. 시킨 그 어떤 일도 다 해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그 따박따박 나오는 월급을 통해서 제가 안정적으로 그래도 계획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거가 너무 좀 만족스러웠는데요. 하지만 그 너무 따박따박에만 평생을 바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네, 그냥 자기가 정말 인생을 다해서 즐기고 싶은 일들이 있으실 거고 그런 일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직장이 아니라 업의 관점에서 조금 더 자신의 그런 즐거운 것들을 이어갈 수 있게 따박따박이라는 거를 언젠가는 내려놓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월급너 네. 따박따박. 자, 나에게 소비 요정이란 저에게 네. 소비 요정은요. 마통이란 뭐 다 같은 편인데. 새드 엔딩. 새드 엔딩입니까? 네. 이게 어쨌든 엔딩이 됐네요. 엔딩이 됐어요. 새드한 스토리가 엔딩이 된 거네요, 그죠? 결국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음. 결국 소비라는 거는 내가 더 아름다워지고 싶고 내가 더 특별해지고 싶고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소비를 했는데 네. 그 다른 것들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고요. 음. 오히려 그냥 그 소비 빼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는 그 소비랑 관련 없이 내가 이룰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근데 20대 분들 중에서 진짜 내가 가진 돈보다 더 파이팅 넘치게 소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에너지가 있어서 그래요. 그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분출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자신의 그 새드 엔딩으로 이어지게끔 만드시지 말고 더 의미 있는 쪽으로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 왜 이렇게 잘하세요? 네, 탁탁 꽂힙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소감을 여쭙는 네. 질문인데요. 나에게 책인싸란? 네. 저에게 책인싸란 책으로 이어지게 된 새로운 만남? 네. 네. 이게 책이 아니었으면 또 이 음. 책인싸에 출연할 수가 없었을 것 또 같고요. 그렇죠. 네, 제가 또 책을 정말 많이 좋아하는 독자 입장에서 네. 책인싸가 저에게 또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또 제가 또 다른 책을 지금 현재 쓰고 있고 네. 아마 한 내년 정도면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음. 그때 또 책인싸를 통해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래서 새로운 만남을 또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아. 마음입니다. 예.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 책인싸를 통해서 한주주 작가님을 만날 수 있었던 또 좋은 만남이 시작되는 그런 공간이라고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너무 즐겁게 많이 이야기 좋게 들었고 공감 갖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